혹시 빌려준 돈이나 받아야 할 대금을 아직 받지 못한 채 기다리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곧 연락이 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클릭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못 받은 돈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흘릴수록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변하거나 연락이 끊기고 채권의 소멸시효 문제까지 발생하여 돈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실제로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한 A씨는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해 1년 넘게 기다렸지만 결국 업체가 폐업하면서 회수를 더욱 어려졌습니다. 반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람은 내용 증명, 지급명령, 체크 출심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도 찾기도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못 받은 돈을 방치하면 왜 불리해지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못 받은 돈은 빠르게 대응할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못 받은 돈은 기다리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단순한 자금 부족일 수도 있고,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고, 아예 갚을 의사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자연스럽게 조금 더 미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채권 출심 의뢰 등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면 상대방은 달라집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압박감이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돈을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포기하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행동을 하느냐의 차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림이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 라는 생각입니다. 상대방이 사정이 좋아지면 갚겠지, 연락이 오겠지, 관계가 틀어질까봐 강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기다림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물품 공사 대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인간적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 회수는 감정보다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이 흘러가면 받을 수 있을 돈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채권 회수는 어려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현재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뒤에는 폐업을 할 수도 있고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으며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압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가진 예금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법적 절차를 진행한 사람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가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 확보도 어려워집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거래 명세서, 계약서 등의 자료가 사라지거나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회수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경쟁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왜 사람들은 돈을 못 받아도 기다릴까?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행동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이미 발생한 손해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곧 갚겠다고 했으니까, 다음 달에는 준다고 했으니까,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며 계속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말과 실제 행동은 다를 수 있습니다. 돈을 갚겠다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환 계획과 실행 여부입니다. 법률적으로 채권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즉, 채권 회수는 기다림보다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강하게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바로 소송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 의지가 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분할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업 거래에서도 지나치게 강경한 대응은 거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대화, 그리고 따라서는 중요한 것은 무조건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받고 있는지, 언제까지 갚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실제로 일부라도 상환하고 있는지, 재산 상황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즉,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문제지만 무조건 소송부터 하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결과가 달라진 사례입니다. A씨는 지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한 달 뒤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계속 미루었습니다. A씨는 인간관계를 생각해 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상대방은 연락을 끊었고 재산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반면 B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3개월 정도 기다린 후 증거를 정리하고 채권 추심이 시작했습니다. 그 후 채권 추심을 진행했고 채무자와 협상을 통해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당 부분의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돈을 빌려준 금액이 아니라 대응 시점에 있었습니다. 못 받은 돈이 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1단계, 증거를 확보하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정리입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계약서, 거래 명세표, 세금 계산서, 이러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2단계는 공식적으로 상환 요청을 하라. 전화만 하기보다 문자, 이메일, 내용 증명 등을 활용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법적 절차도 도움이 됩니다. 3단계, 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해라. 현재 사업 운영을 하는지, 직장을 다니는지, 재산 상태 등을 확인하면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4단계, 법적 절차를 검토하라.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전문가의 도움을 활용하라. 채권 규모가 크거나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빠르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문제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냈지만 현실에서는 시간이 채권자의 편이 아니라 채무자의 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변하고
증거는 사라지고 회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못 받은 돈이 있다면 기다림보다 확인과 대응이 우선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적절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들의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행동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한 걸음이 나중에 회수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못 받은 돈 때문에 혼자 오래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무료 상담 아래를 클릭하세요. 고려신용정보 박두영.com 거래처 미수금, 공사대금, 지인 돈거래, 판결문, 이후 미회수까지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 박두영 팀장은 단순 접수만 하는 상담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채권 회수 방향 함께 고민하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체크, 민사채권, 상사채권 상담, 미수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판결문 이후 회수 방향, 재산조사, 신용조사 안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현실적인 설명과 함께 가능한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